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리플 XRP는 3,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테더를 제외한 시총 넘버 1, 2, 3, 4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물 24시간 기준 BNB를 제외한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거래량도 감소했고요. 아무래도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오늘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걸 영상에서 다룰까 고민하다가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오해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새벽에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이번 영상도 정말 중요한 만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 새벽에 있을 큰 변동성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재밌는 뉴스가 나왔었죠. 바로 리플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C1 펀드라는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 뉴스는 2, 3일 전에 나왔던 거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뉴스를 보고 그닥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투자를 받아서 좋은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월스트리트 모멘텀 강화, 뭐 뉴욕 증시 상장, 이게 리플이 상장한 건지 뭔지 애매하죠.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리플이 상장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리플을 팔아 넘겼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리또속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 드릴 거고요. 좋은 말은 죄다 써놨습니다. 뭐 지분 매입, 인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진짜 리플이 어디에 팔리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인데요. 자, 사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C1 펀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자, 이 C1 펀드 회사는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폐쇄형 투자 회사입니다. 바로 이 회사고요. 이번 뉴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 C1 펀드가 최근 6천만 달러 규모의 공모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이 C1 펀드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뭔가 리플이 정말 넘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리플은 현재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회사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회사들까지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금만으로요. 그리고 부채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미 리플사는 초기에 많은 투자를 받았었죠. 자, 이렇게 재무 상태가 탄탄한 리플이 왜 투자를 받았을까요? 그 부분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C1 펀드의 투자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C1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 8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갓 상장한 펀드고요. IPO로 6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비상장 디지털 자산 기업 30개에 투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고요. 조금 전 홈페이지에서 보셨듯이 리플의 지분을 인수했다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6천만 달러 중에 30개 기업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일부가 투자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또 이 투자 방식이 신주 발행인지 기존 주식 매입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자, 리플은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프리머리 투자라고 해서 자,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회사에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세컨더리 거래라고 해서 기존 주주, 뭐 창업자 및 초기 투자자, 직원 등이 있겠죠. 이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자금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세컨더리 거래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사의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투자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겠죠. 보통
투자를 받는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프리시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리즈. 자, 먼저 프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단계에 있을 때 새싹이죠. 이렇게 씨를 심는 과정에서 받는 투자를 프리시드라고 하고요.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을 때 이때 받는 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검증 단계에서 받는 투자금이고요. 시리즈 B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고 사업을 확장할 때 받는 투자고요. 그리고 시리즈 C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를 말합니다. 쭉 이렇게 해서 기업 공개 또는 M&A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리플사가 지금까지 받은 펀드 같은 경우 지금까지 받은 투자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총 12회 라운드를 통해서 3억 5,300만 달러를 조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비밀 유지 계약이라든지 미공개 부분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주요 투자자는 뭐 기관도 포함해서 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97개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대표적인 투자자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글 벤처스와 앤드리슨 호로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CME 그룹과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스탠다드 차터드나 어센처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B와 시리즈 C 이렇게 연속으로 또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C1 펀드라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리플사가 투자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자금이 절실해서 투자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리플은 예전에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던 것을 전액 돌려줬던 일들도 있습니다. 자금이 빵빵해서 가능한 일이죠. 스타트업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요. 현재도 100억 달러 이상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부채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리즈 A, B 투자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IPO를 기대를 하면서 대기 중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C1 펀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는 아니고 세컨더리 거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서 보셨듯이 리플 재무 상태 빵빵하고요. 대신 기존 주주들, 뭐 창업자라든지 초기 투자자, 그리고 직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시켜서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자금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사는 아직 IPO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리플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을 융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기존 주주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재무적으로 안 좋다거나 또는 리플을 다른데 팔아 넘긴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 안 하시길 바라고요. 이거 갖고 뭐 대표가 회사를 넘겼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이슈들을 확인할 때에는 직접 당사자로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번 투자는 리플사와 이 C1 펀드 간의 파트너십도 아니고요. 단순한 세컨더리 거래로 보는 게 맞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렇게 펀딩을 받았을 때는 리플사가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 CEO의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홈페이지 이런데 다 게재가 되었었고요. 이번 C1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없죠. 리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에 나왔던 게 바레인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자, 따라서 이건 뭐 개인 간의 거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뤄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펀드 규모도 지분에 대한 부분, 인수에 대한 부분도 비공개로 하는 것을 봐서는 소규모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아까 이 펀드 자체가 6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30개의 기업이다 보니까 나누게 되면은 뭐 많아야 200만, 많아야 200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얼마 되진 않죠. 자, 따라서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C1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이쪽 분야에서 그나마 괜찮은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펀드를 모았고
그 중에 리플이 있고 리플을 좋게 봤다 이런 거겠죠. 자, 어쨌든 리플에 대한 투자는 다른 기관들에게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도에서 의의를 우리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리플 XRP의 가격에 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내일 새벽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물론 암호화폐 시장까지 큰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했죠.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 또다시 자, 왔다 갔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매를 맞았고요. 또 호호도 해줬죠.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바로 내일 새벽에 있을 미 상원의 의회 일정인데요. 자, 이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이 셧다운 중이죠. 이 셧다운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었죠. 자, 그래서 미 연방 기관들이 그 중에 하나가 SEC가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ETF에 대한 승인, 업무가 진행이 안 돼서 ETF 승인이 안 나고 있죠. 그런데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이 날 것으로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10월달에 크게 먹고 나오려고 했던 단기 투기 자금들이 있죠. 이런 자금들이 투심이 약화되거나 또는 청산이 되거나 빠져나가거나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셧다운을 종료시키려면 예산안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일정이 바로 14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쯤 되고요.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클로처 투표가 시작 후 한두 시간 후인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에서 7시에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클로처 투표가 통과가 되면은 자, 60표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상원 의원이 총 100명인데요.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 클로처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0표가 필요하고요. 60표가 돼서 본회의 심의로 넘어가면요. 그때는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51개만 찬성을 하면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다. 공화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클로처 투표만 넘어가면은 당연히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SEC가 일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10월 안에 ETF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만약에 자, 이번에 안 되면 중순으로 넘어가죠. 그럼 10월 달 ETF 승인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심이 약화되고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또 청산당하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클로처를 진행할지 말지 이 부분도 나오진 않았는데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자, 이 임시 예산안이 S2882 법안인데요. 9월 30일부터 자, 이때 투표를 했는데 이게 무산됐죠. 그래서 셧다운이 시작된 거고요. 10월 1일, 10월 2일 거의 매일같이 클로처 시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클로처에서 막힌 거고요. 자, 10월 10일 날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모임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정식 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도 S2882 법안에 대한 클로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정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하원이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휴회했죠. 그리고 하원도 14일 날 회의를 재개하는 또 날이기 때문에 14일이 되면은 양원 모두, 상원, 하원 모두가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라는 점이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처음 녹화를 시작했던 시간보다도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빠질 수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 파생 시장 같은 경우는 자, OI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비해서 파생 시장 같은 경우 포지션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 이럴 때 되면은 자,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셧다운이 합의가 된다 이러면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올 거고요. 역시 클로처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자,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 코인들 비중을 줄이면서 포지션을 또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고 코인 시장을 떠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코인들을 자, 당연히 이런 코인들 변동성이 그나마 적은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반대의 경우 빠르게 또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걸로 바꿔 놓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테더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죠. 자, 보시면 테더 가격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테더를 잠깐 보면요. 자, 한참 빠질 때, 자, 트럼프가 중국과 갑자기 중국 가만 안 두겠어라고 하면서 자, 사람들이 급하게 테더로 바꿔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되니까 떨어지는데요. 지금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자, 한계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나마 좀 덜하고요. 자, 이거는 저희 채널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벌써 이틀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마 발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쯤에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웬만해서는 제가 4848 추천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이렇게 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매수 예약을 걸어 놓으시라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시거나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등 나왔을 때 일부 비중 정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은 오늘 갑자기 뭐 큰 폭으로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새벽에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무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어쨌든 지금 클로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법안을 수정해야 되죠. 수정이 되면 다시 하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자, 10월 달에 일부는 ETF가 승인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1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11월에는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면은 당연히 5에서 10% 정도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통과가 안 되거나 하면 반대로 하방으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는 물론 하방으로 갈 확률은 높은데요. 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어쨌든 셧다운은 종결이 날 거고요. 종료가 될 거고요. 자, ETF도 좀 지연된 거지만 승인은 날 겁니다. 그럼 반드시 조정이 나왔다가도 우상향 할 것이기 때문에 현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 일반 알트코인들 갖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또는 전부를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 상원의원 생중계를 볼 건데요. 자, 미 상원 생중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본회의가 시작되면은 그때 여기 영상이 열릴 겁니다. 제가 보면서 최대한 빠르게 관련 정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속보라든지 함께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뒤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람 울리는 거 싫고 사람 많은 거 싫으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 정보 문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등록해 드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은 내일 새벽에 정보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자, 이런 상황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 놓으셔야지 다음번에 또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서 리플 수익화 시기, 매도 시기가 지연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해서 변동성을 유발할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 좀 골치 아프고 도저히 이제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매도에 대한 고민 저에게 맡기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리플은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 이렇게 변동성이 위아래로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면 다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크게 펌핑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캐치만 잘해도 단번에 뭐 1시간도 안 돼서 몇십 %씩 수익 날 수 있죠. 대신 제대로만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일정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만큼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과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즉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이 리스크 관리 제가 꿀팁을 드리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일의 기적 사례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문자 나라고요.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문자들이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내용 그대로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날짜까지 그대로 제가 보내드렸던 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자, 이거는 문자 추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공개해 드렸고요. 자,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 많죠. 그 전에 제가 1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없는 말 하지 않고요. 또 자, 이런 거 한두 개 갖고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전직 기수 같은 경우 100일 기적 3기는 8월 19일 1일차 50만원으로 시작해서 31일차에 1577만원 모았고요. 2기 때는요. 7월 1일에 1일차로 시작해서요. 30일차에 1765만원 모았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0% 수익률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3% 이렇게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에 날짜가 비는데 100일의 기적은 평일만 진행하고 주말엔 저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쉬셔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이 시트에 적어놓은 것들 다 허투루 적어놓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 확인해 보면요. 지난 9월 29일 날 추천드렸던 드리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휴대폰이고요. 제 전화번호도 문자 나라에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9월 29일 100일의 기적 30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녁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8시 10분쯤에 추천드렸고요. 자, 보시면 자, 8시 10분쯤에 9월 29일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고요. 잘 보시면 자, 29일 여기죠. 시간을 보시면 8시 10분 자, 이때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 체결 확인한 이후에 매도되기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100일의 기적 30일차 종목으로 드리프트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중간 영상을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리프트 매수가 1115, 매도가는 1215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84원 드렸고요. 자, 추천 기록 그리고 매도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4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도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3기 공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잘 안 보내는 이 MMS 문자까지 비용이 좀 더 들죠. 이 문자까지 오늘은 2개나 보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 드리프트 매도가 완료돼서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자, 최근에 좀 핫했죠. 제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로지는 29일차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백일의 기적 29일차 종목으로 제로지에 추천드렸습니다.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셨죠? 제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되기 전에 타점 영상 드렸고요. 9월 26일 백일의 기적 29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로지 추천. 자, 보셨죠? 8시 추천 예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9.7% 수익 보고 마찬가지로 잘 나왔고요. 자, 조금 더 쭉 올라가서 한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자, 9월 16일 날 있었던 AWE 한번 보겠습니다. 백일의 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 자, 한 차례 이렇게 급등 후에 지금 현재 자, 보셨죠? 자, 이때도 그렇고요. 9월 16일 백일의 기적 21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자, 조금 키워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30분쯤에 매수, 매도, 손절가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잠깐 한 10시 좀 넘어서 순간적인 급등이 나면서 저희 매도가까지 살짝 찍고 나왔는데요. 보셨죠? 오후에 자, 12시 조금 지나서 매도 완료 문자까지 자,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시간 관계상 지지난 기수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3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백일의 기적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요. 현재 4기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저희 채널이 100만 명 구독 달성될 때까지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소액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단타 수익을 보실 분들은 백일의 기적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단 백일의 기적은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일의 기적 참여를 못하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소통방 입장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안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